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수학 되짚어보기 10번째 시간으로 집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 안에서 집합의 개념, 특히 확률을 계산할 때 이 집합의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자, 내가 이제 미적분 선택을 한다, 아니면 또는 기하를 선택한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통 과목, 예를 들어서 수원, 수투의 문제 상황에서 이제 집합의 표현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원소들을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이다. 그래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 그래서 뭐 키가 큰 사람 이런 건 안 되는 거고, 키가 170보다 큰 사람 이런 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 사실 그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자,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문자 A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안에 해당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을 내가 자,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면 6의 약수에 대한 모임이다 라고 한다면, 6의 약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거죠. 그래서 6의 약수도 6의 양의 약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원소들, 이 해당하는 대상들은 1, 2, 3, 6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원소들이다. 각각 원소. 얘네들이 각각 다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1이라는 것이 A의 원소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표현으로 표현을 해주고, 자, 지금 보면 4는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원소가 아닐 때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확률과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집합들을 표현해 낼 수 있을 때를 내는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자, A라는 집합이 있을 때 그냥 동그라미 뭐 또는 사각형 그려서 1, 2, 3, 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콤마는 안 찍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 2, 3, 6.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 이런 형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자, 얘 같은 경우에 원소의 개수 4개가 되죠. 그래서 4개다 이렇게 써줍니다. 자,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단 하나도 없을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불러주게 되고, 자, 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집합에 해당하는 걸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주사위를 던져서 6보다 큰 수, 주사위 던져서 6보다 큰 수, 그러면은 6보다 큰 숫자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공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라는 건 원래 이 A라는 집합 안에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일부만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B라는 집합을 3의 약수다,
자,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준다면 B는 양의 약수라고 해볼게요. B의 원소는 1하고 3이 있겠죠. 그러면 1하고 3 모두 다 A에 포함되니까 B라는 것은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자, 만약에 어떤 C라는 집합이 있어서 C라는 집합을 내가 4의 약수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C는 1, 2, 4가 될 것이고, 자, 그러면 1하고 2는 A의 원소로 있지만 4가 원소로 없기 때문에 C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가 A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이 B가 A 안쪽에 이렇게 딱 포개어지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자,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의 n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의 개수.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원소가 4개니까 2의 4제곱 16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 있고, 이러한 계산을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상황에서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뭐 수원이나 수투 공통 과목에서는 뭐 원소의 개수를 막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그렇게 나오진 않고, 확률과 통계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로 같은 집합. 자, 서로 같은 집합은 말 그대로 두 집합의 원소가 완전히 똑같을 때,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때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라도 다르면은 A하고 B는 서로 다른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빼고, 그러니까 B가 부분집합인데 B가 A는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서 공통 과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여기 우리가 A라는 집합은 이 X를 찾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X. 마찬가지 B라는 것은 요 X를 찾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D라는 집합을 내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쓰고 x는 6의 양의 약수 라고 해주면 D의 원소는 A랑 똑같이 1, 2, 3, 6이 아니라 1, 2, 3, 6을 요 x에다 집어넣어서 이 2x 플러스 1의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 대입하면 3 나오고, 2 대입하면 5 나오고, 3 대입하면 7 나오고, 6 대입하면 13이 나오고, 요게 이제 D의 원소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원, 수투 문제들을 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가 있어. 어떤 집합을 내가 fx로 뽑아낼 거야. 근데 fx는 뭐 2보다 크거나 같아. 뭐 이런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어떤 집합을 그냥 x로 뽑아낼 거야. fx가 0이 될 때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는 fx가 0이다 라고 하는 것들, fx가 0이 되는 x값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냥 b가 되는 거고, 자, a 같은 경우엔 만약에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여기가 y는 2라는 선이라고 해봅시다. 요 선이. 자, 그러면 f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을 모은다고 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랑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런 집합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는 이 집합의 표현 자체, 내가 찾아내야 되는 원소들은 얘구나. 내가 찾아내야 되는 원소들은 얘구나. 이것을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집합의 표현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집합의 연산 보시면 교집합, 합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A와 B의 합집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자, 얘는 A와 B의 A에만 있거나 B에만 있거나 A와 B에 동시에 있거나 있는 원소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거나 한 것들을 찾아낸다. 자,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해서, 자, 요만큼이 다 합집합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자, 교집합. 자, 교집합은 A하고 B에 동시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X라는 원소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경우를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교집합은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집합, 교집합 표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자, 만약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자, 우리는 A와 B는 서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 것을 숫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2하고 3은 서로소예요. 2하고 3은 서로소인데, 우리가 서로소를 정의할 때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를 얘기합니다. 최대 공약수가 1. 자, 그러면은 우리가 2라고 하는 것의 약수는 1, 2가 있는 거고, 3이라고 하는 것의 약수는 1, 3이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동시에 있는 공약수는 1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둘이 서로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집합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 3이라는 집합이 있고 4, 5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부분 집합을 찾는다고 했을 때 공집합이 있을 거고 2라는 집합이 있을 거고 3이라는 집합, 2, 3이라는 집합 이렇게 있겠죠. 자, 얘도 공집합이 있을 거고 4라는 집합, 5라는 집합, 4, 5라는 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 공집합밖에 없구나.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숫자에서는 최대 공약수 역할, 그래서 1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하고 B를 서로소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 부분은 위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면은, 자, 요만큼, 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A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랑,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B의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보라색과 빨간색이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저 부분을 빼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빼기 A와 B의 교집합을 빼주자가 이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고, 자,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소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얘가 0이니까 그냥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다라고, 합이 결국 합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A가 합집합을 한다고 했을 때 A랑 B의 합집합은 B랑 A의 합집합이랑 같다.
A랑 B의 교집합은 B랑 A의 교집합과 같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결합법칙도 마찬가지. 자, A 합집합 B 합집합 C라고 했을 때 얘를 내가 A 합집합 B에다가 C를 합쳐도 되고, 얘는 그냥 다 합치는 거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다음 교집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냥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분배법칙 여전히 성립하는데, A 합집합 B 교집합 C 라고 했을 때 얘는 우리가 A 합집합 B에다가 교집합 A 합집합 C다 이렇게 쓸 수 있고, A 교집합 B 합집합 C라고 한다면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배법칙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보면 2 곱하기 뭐 x 더하기 3y 얘를 분배법칙 하라고 하면 2x 더하기 6y 그래서 곱하기를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요 더하기가 그대로 내려오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집합을 각각 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교집합을 해주자. 마찬가지 교집합을 각각 계산해주고 가운데 있는 합집합을 써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합의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계산하자. 자, 그러면 얘가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반대로 A 교집합 B의 여집합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여집합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집합이라는 것은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여집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A하고 C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1, 2, 3, 4, 5, 6이라고 해봅시다. 자, 얘를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 A라는 집합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6의 양의 약수로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얘는 1, 2, 3, 6만 원소로 가지는 거죠. 그러면 A 여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1, 2, 3, 4, 5, 6 중에 1, 2, 3, 6이 아닌 거, 즉 4하고 5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집합 안에서 A가 아닌 것들, A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여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 차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A 차집합 B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자, 차집합이라는 것은 자, B라는 것을 내가 1, 3이다 라고 해본다면, 그러면은 A 차집합 B는 뭐가 되냐면 A랑 B의 공통적인 원소만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여기 1, 2,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 똑같이 있으니까 1은 제거해 주고 2도 똑같이 있으니까 제거해 주고, 그러면 A에서 남는 건 3, 6이 남죠. 그래서 3, 6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서 교집합에는 1하고 2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에만 있는 건 3하고 6, 그 다음에 B에만 있는 건 4,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건 5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분홍색으로 표현하는 영역들, 요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A 여집합이다. 분홍색에 해당하는 영역이 A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지금 A 차집합 B 3하고 6, 그래서 요만큼 요 빨간색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A 차집합 B에 해당한다라는 거고, 자, 얘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집합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 이 집합의 연산 법칙,
관련한 내용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 확률과 통계. 확통 선택자가 아닌 친구들은 이러한 내용들은 거의 이제 보기 쉽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원소를 찾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고,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도 당연히 공통 과목을 하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집합 내용들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명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